이번 주 수요일이죠, 의원님.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 좀 어느 대목에 좀 주목해서 질의할 계획이신가요? 네. 김명수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작전 실패에 책임을 졌던 지휘관 여러 번 작전 실패를 했었어요. 사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의 최고 정점에 군복 입은 사람으로 있죠. 군령권이라고 하면은 평시 작전을 지휘하는 제일 책임자예요. 전시는 연합사가 하지만은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제일 선임이고 제일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작전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작전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이 저는 큰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 2개 달고 투스타 때는 1함대 사령관, 그러니까 동해안을 지키는 함대 사령관을 할 때 2019년도 삼청 목선 사건이 나잖아요. 목선까지 왔을 때 그때 책임을 졌던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징계를 그때 견책인가 징계를 받았죠. 육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계작전에 실패하고 견책을 받으면 진급이 안 되는데 해군은 진급이 됐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견책을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해군 작전 사령관을 하면서 또 지난 몇 주 전에 일어났던 동해 목선 기순 사건이 속초항까지 올 때까지 깜깜이었잖아요. 경계작전 실패였거든요. 이 책임도 해군 작전 사령관은 동해, 서해, 남해를 다 책임져요. 쓰리스타로서.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핵심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0년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이때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위기관리 상반장을 했어요. 이때도 상반장에서 그때 상당히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때 NSC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확전 방지하라 이런 사항에서도 확전 방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그때 대통령실 위기관리 상반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해작사의 해상작전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많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이 초계기에 위협을 했던 사건 있잖아요. 18년도 초계기 위협 사건을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위협을 했고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이때 1함대 사령관을 했는데 1함대 사령관에 있는 군함이 가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일본 초계기로부터 위협 비용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금도 일본의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해작 사령관 하면서도 쓰리스타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과도 안 받고 한미일 훈련, 일본과 훈련을 강화하는데도 한마디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작전 문제 최고의 전문가인데 과연 합참의장이 될 수 있을까 좀 맞고요. 그래서 내일 그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려 하고 그 개인 사생활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군은 늘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사학원 재산 누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 누락 있잖아요. 그 재산 김대기 실장이 김대기 실장 28억 누락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발표를 안 하는 걸로 봐서 그것이 큰 문제고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도 어떻게 사학원을 누락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 정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화운동을 일제 강점기보다 더 길게 하신 우리 통일비서관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변단체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운동단체에 또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중대한 고민들이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중대 고민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 끊임없이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양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새마을운동이 했던 역사적인 의미들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뭐 새마을운동 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새마을운동을 우리 청년들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곳은 저기 북한. 네. 북한은 이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고요. 네, 북한. 우리는 정말 이제 미래로 나가는 비전들을 청년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윤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은 그냥 산업화 시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었을 때 그 시절에 멈춰져 있는 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어떤 메시지도 있다. 구애.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유, 하여간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 천공. 네. 네, 천공 보도로 뉴스토마토 기자 등 6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발장을 냈는데 경호처장이 피해자로 돼 있습니까? 근데 고발장은 왜 대통령실이 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실은 제보를 받아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천공이 대통령 용산 졸속 이전 당시에 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의혹 하나가 그 용산 대통령실 관저라든가 대통령실 부지를 보러 갈 때 관저 이런 지역에 개입할 때 경호처장 김용현이가 수행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6명 정도 뉴스토마토 기자를 비롯해서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 네. 김종대 전 의원 뭐 이렇게 예, 고발을 예.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고발인이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김용현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을 네. 김용현 자신이 고소하면 끝나는 건데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연 공적 그 대통령실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예, 예. 어떻게 남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맞았고 네. 피해자는 김용현 개인 명예훼손이었어요. 네. 근데 더 과간인 것은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신이 고발을 했는데 그 네.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피해자가 김용현 또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김용현인가 하고. 네. 그래서 그럼 고발장을 당신이 썼느냐, 네. 직접 썼느냐 했더니 저가 어떻게 직접 썼냐고. 그 아마 대통령실 내에 있는 어떤 법 전문가가 썼다는 뉘앙스로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뭡니까? 대리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리고 주체는 대통령실이 예. 고발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인의 예. 명예훼손을 예. 고발하느냐? 그것은 법적으로도 저는 여러 법 전문가하고 얘기해 보니까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 네. 하자가.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자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부자연스럽고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통치기관에서 네. 그 기관 전체를 기관에 관계된 사람 거기 비서관이든 행정관이 다 대통령을 보좌하라고 있는데 개인 명예훼손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의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네.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받아요. 통치 행위를 네. 수사로 하고 있다. 통치는 어떻게 합니까? 네. 덕으로서 하고 하합으로 하고 네. 고용력을 가지고 하면서
통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수사로 하고 있다. 그것이 검찰공화국의 형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이죠. 아니 본인이 고발인인데 지금 고발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당연히 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네. 다음에 뭐 법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른다 이렇게 또 면피성 발언을 하고 네, 하여튼 예. 뭐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천공 그 양반이 네. 이 정부에 대해서 네. 전략과 총 노선을 다 제공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천공한테 의존하는 게 많고 빚진 게 많고 네. 어떻게 이제 우리 이 아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던데 네. 그 용산 위에 천공이 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나서 가지고 다 대신해주고. 아이고 참 네.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총선 때문에 똥줄이 타는 거죠. 예, 시대착오도 유분수지 네. 새마을운동이라니 예,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예. 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이토록 망쳐 먹어도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예, 민주당 좀 더 맞아갑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님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창수 비서관에 대한 댓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욕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예, 많은 관심. 내일 제가 네. 예. 출판 기념일 합니다. 맞아요. 예. 오후 3시에 진접 지역에서 하는데 네. 손자병법에 대한 출판 기념이에요. 통상 정치인들은 자기 자서전이나 자기 비전서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저는 30년 동안 손자병법을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해서 가성비 높은 삶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노하우 저의 인생 노하우를 다 공개합니다. 그렇구나. 나중에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예. 한번 또 그런 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네.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